생각보다 제가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전에 몰랐었던 디지털 노마드의 단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혹은 이런 부분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방금도 자다가 일어났는데 중간에 일하다가 졸리면 그냥 자도 돼요. 졸려,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일어나서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 그럴 때 일을 해도 되고요. 특히 야행성이신 분들은 밤에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밤에 일하시는 디지털 노마드도 굉장히 많아요. 혹은 뭔가 아이를 돌봐야 된다거나 혹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그냥 편하게 시간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디지털 노마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공권 쌀 때 여행 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장점은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게 디지털 노마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 제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카페에 가서 일을 해도 되고, 혹은 지금이라도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KTX 안에서 일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큰 장점이에요. 특히 저는 한 자리에 앉아서 막 집중해서 뭔가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카페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혹은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뭔가 장소가 바뀌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는 편인데, 그런 스타일인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덕분에 짜투리 시간 같은 거를 좀 자주 활용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늦는다 라고 하면 전 그 자리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중요한 업무 같은 거 조금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도 시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소의 제약도 없고 그리고 시간의 제약도 없다 보니까 다양한 공간에 내가 가기도 하고 혹은 모임이라던가 교육 같은 데 참여할 기회가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한 번의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확실히 시야도 넓어지고 경험의 폭도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 강의 들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알고 보니까 동네 분이라서 같이 뭐 독서 모임도 하게 됐고, 그게 지금도 뭐 몇 번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쓸데없는 일이란 뭐냐면 지하철 타는 거,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 타는 거 저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뭐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그런 거 안 타도 되고요. 출퇴근 시간 오래 뭐 1시간, 2시간씩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뭔가 미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디지털 노마드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요. 회사를 다니면 상하 관계 때문인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인지 미팅 하기로 해놓고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길고 그 미팅 자체도 엄청 길어지는 경우가 많죠. 회의 같은 것도.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 만남을 하기 때문에 그 모임 시간에는 혹은 미팅 시간에는 그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간적인 효율성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사 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사실은 업무적인 그런 것보다는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뭔가 싫은 사람과 계속 마주쳐야 된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던가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적어서 하루에 사실은 제가 일하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몸도 피곤하지 않아요, 별로. 머리가 피곤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사실은 장점이 곧 단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적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시간을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나와서 지내다 보면 제가 되게 놀란 게 하루가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내가 별거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슝 없어지거든요. 주말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업무의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이 끊기겠죠. 그러다 보면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그냥 백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자기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독립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셀프 컨트롤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처음엔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5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회사 생활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한 만큼 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 혹은 디지털 노마드가 영업력이 없으면 일을 따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따오지 못한다라는 거는 나의 수입이 제로 베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말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뭔가 본인의 능력을 잘 어필을 못한다거나 혹은 이전에 쌓아왔던 어떤 성과가 없으면 처음 일을 따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처음 일을 따내고 나서는 그게 입증이 되어서 그때의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것까지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처음에 그걸 잘 하지 못하면 다음 일까지는커녕 당장의 수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할 때 혹시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계시다면 수입처 혹은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또 단점이고요. 세 번째 단점은 장소의 자유가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디서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의 보통의 업무들은 회사를 하고 일을 할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일 글쓰기 과정은 30일 내내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그래서 뭐 1박 2일로 어디를 간다거나 혹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잔다고 했을 때 저 혼자 막 새벽에 일어나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저한테 맡길 때 제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급한 일들도 급하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정하거나 혹은 본인이 그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게 하루 종일 일 생각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세요. 물론 퇴근한다라고 해서 회사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퇴근하고 나서 내 컴퓨터가 내 눈앞에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 노마드는 핸드폰만 봐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환경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일과 삶의 분리가 사실 잘 안 돼요. 스스로 이거를 딱 떼내지 않으면 항상 일과 삶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일과 삶이 동일시된 삶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이런 게 괜찮으시면 뭐 디지털 노마드가 괜찮지만, 나는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다, 나와서는 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동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치유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동료가 없으면 사실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나눌 수도 없을 뿐더러 뭔가를 결정할 때에도 온전히 나 혼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분들도 나와서 막상 혼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혼돈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혹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 계속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막 대화를 하겠죠. 어쨌든 네 가지의 장점, 네 가지의 단점, 더 다양하게 있겠죠. 결국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모든 일에 다 양면성이 있죠.
기회비용이 있듯이. 그래서 직장인이 감내해야 할 것만큼 디지털 노마드가 감내해야 할 것, 혹은 스스로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마냥 좋은 게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까지는 회사원이 되는 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저는 살아왔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회사원이 돼야 돼 라고 했고,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이 아닌 삶을 별로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장점은 아마 많이 아셨을 거야.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근데 단점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시간 관리, 그리고 자기 컨트롤, 그리고 세 번째 영업력이 없으면 나와서 진짜 개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혹은 준비를 먼저 하고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디지털 노마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 오른쪽 하단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